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이 블록 세일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이 블록 세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시장에 큰 타격을 줬나 싶은데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아듣기 아무리 쉽게 얘기하더라도 네. 이게 개념 자체가 어려운 네. 거거든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매매가 진짜 위험한 거라고 말하는데요. 요번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또 그 한국계 미국인이 한번 대형 사고를 친 거죠. 여하튼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거 확인해 준 건 없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빌리 왕이요? 뭐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분들 보면 이제 2배, 3배 한 분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25%를 갖고 뭐 3배를 매매하가 4배를 얘기하는데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알려진 거로 보면 5배의 매매를 한 겁니다. 자기 원금 대비 5배 같이 매매를 했으니 상당히 이제 위험성이 높게 많이 한 거죠. 그걸 관련돼서 돈을 줬으면 돈을 누군가 뒷돈을 또 대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소위 대량 거래가 터진 거가 되겠고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이 그 본질의 핵심이 되겠고요. 뭐 아케고스 캐피탈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여파가 오늘도 시장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오늘 영향을 미친 것은 금융주가 일부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또 엮여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는 아무 공표를 안 했고 자세한 건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런 사태가 터지니까 두 군데 금융기관에서 이번에 자기네 실적에 상당한 로스가 우려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도이치방크랑 노무라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련된 그 기업 두 개가 주가 오늘 크게 떨어진 것으로 일단 마감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시장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게임스톱 때부터 쭉 이어졌는데 뭐 문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빅 이슈들이 큰 이슈들이 막 이렇게 자주 터지나요? 자주 저는 터지는 상당히 빈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짧은 텀 안에 벌써 이렇게 2번의 큰 이슈가 터져서. 그런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요. 뭐 태어나서 처음 봤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해외 미국 영화나 이렇게 혹시 미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보시면 딱 대표적인 것이 빌리언즈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거기에가 이제 헤지펀드하고 이상한 거래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거든요. 이게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한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법이라든가 상당히 어이없는 매매를 많이 일으키고 사고를 많이 치는데요. 딱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극히 드문 일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게임스탑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시장이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이제 버블이 형성되니까 이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래들이 터지면서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한쪽에서는 딱 결론이 이런 거죠. 시장이 이제 곧 꺼질 테니까 방어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된다는 사람이 반이고 안 된다는 사람이 반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정답은 없고 선악이 없는데 다만 이들도 돈을 벌려고 했을 뿐인데 이번에 제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헤지펀드에 대해서 그냥 신랄하게 매번 주주 서한이 나올 때마다 비판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거든요. 돈은 돈대로 돈을 많이 벌고 결국 자기네 소수로 해서 돈을 벌려는 노력만 하는 사람이 헤지펀드라고 매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한번 터졌고 그런 것들이 안 좋은 면이 지금 부각됐다는 거죠. 다만 그 사람이 예전에 뭐 10년 전에도 이런 거에서 한번 크게 제가 알기엔 파인을 벌금 낸 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또 문제들이 풀렸으니까 또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그분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들이 도이치방크나 노무라에 일단 그런 큰 손실을 있을 것이라고 자기네 스스로가 좀 나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금융지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찌됐건 오늘 주시장은 그런 거에 노이즈랑 상관없이 S&P 500은 보합을 해서 물론 오전에 더 많이 떨어졌었지만 약보합에서 마감됐고 이게 장 막판까지 한 30분 전, 15분 전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다우지수는 오늘도 또 17번째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0.6%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가 좀 오늘 반등했고 금값은 오늘 다시 $1,700 초반까지 내려간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크레딧 스위스나 그리고 노무라 같은 경우에 각각 12%와 14%까지 떨어졌고요. 바로 그러다 보니 JP 모건에서는 노무라 같은 경우에 중립에서는 매도로 내렸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빨리빨리 이렇게 투자 의견이 바로 정리되는 그런 것이 미국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주가가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737 맥스가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 100대 신규 주문했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런 그 문제가 된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787 드리머라는 라인이 처음에 한 3, 4년 나왔을 때 크게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도 다시 딜리버리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호재가 좀 있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보잉뿐만 아니라 뭐 로키드 마틴, 노스트럭 그루먼 같은 산업재 섹터에 있는 것들이 뭐 다양한 재료에 의해서 올랐고요. 특히 로키드 마틴과 노스트럭 그루먼은 지난주에 자기네 합의로 같이 프로젝트를 딴 게 대형 미사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주 내내 재미가 없었죠. 이제 결국 청문회에 불려가서 여러 가지 있었던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오늘 동반해서 같이 좀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했고요. 또 페이스북은 도이치방크에서 목표 주가를 $355에서 $385까지 올린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트루이스트에서는 트위터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 목표 주가를 10% 올렸습니다. $64에서 $74로 올려놨고요. 특히 몰슨 코스라고 이제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시면 코스 맥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오늘 또 3%나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오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주를 살펴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또 맥주 관련 회사를 소개시켜 주셨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술, 음료와 관련해서 톱픽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기 회복되면 뭐 나가서 놀다 보니까 음료도 많이 사 먹고 술도 더 많이 마실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면 좋은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데이팅 앱 이런 거 소개할 때 네. 뉴욕 타임즈에서나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서 소위 팬데믹 끝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를 요즘 미국에서 많이 언론에서 CNN에서도 지난주에 한번 그런 설문조사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거죠. 일상으로 복귀할 때 결국 아주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하고 싶고 그냥 간단하게 여행도 가고 싶고 부모님도 만나고 싶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사 입고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 차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제가 그 지난 주말에 그 정확히는 금요일 그 주말판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주식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그 소위 라이프 섹션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네. 한 그 저널리스트가 쓴 겁니다. 이게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제목 자체가 나는 그 파티에 가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쓴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보면 이분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 이런 걸 하면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했고 그래서 그게 어울리고 놀리고 번잡한 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그런 걸 와인 마시는 걸 좋아한 뭐예요? 와인 모임에 갔는데 이분은 자기는 그런 걸 이제 안 좋아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몸서리 치도록 그립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만나서 다양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이 다 있죠. 좋은 모임도 있고 안 좋을 때 간 모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그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를 가고 싶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좀 진솔하게 써놓은 거를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마침 그러다 보니 골드만삭스에서 또 관련된 음료 3인방을 추천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스턴 비어입니다. 보스턴 비어는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의 수제 맥주의 또 최고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 회사가 오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주가 크게 좀 반등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코로나 맥주 있지 않습니까?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도 주가가 최근에 반등하면서 사상 주가에 바짝 다가서 있고요. 저희도 역시 뭐 무작정 따라하게도 말씀드렸던 몬스터 베버리지 이런 것들이 어찌됐건 놀러 가다 보면 밤새 술 마시고 놀다 보면 술 안 마시는데도 그냥 춤추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마셔야 또 춤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물론 오늘 다시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경고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지금 이번에 4월 19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90% 미국인들한테 지금 맞출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보면 서로 안 맞는 거지만
한쪽에서 너무 경고를 하지만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식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는 이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빠르고 원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이런 트렌드를 좀 읽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서 우리가 아까 외신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아크인베스트에서 우주항공 ETF를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트폴리오를 전격 공개를 했거든요. 뭐 여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까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우주 개발, 우주 관련 주식이 관심 있느냐부터 지금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우주라는 그런 개발 자체가 단순하게 지금 우주선을 개발해갖고 우주선 타고 가서 예를 들어서 화성에 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이런 아주 먼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주 산업을 통해서 수많은 기존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얘기가 괜히 왜 나오냐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따라서 뭔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금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데이터를 찾아내면 이런 것들이 뭔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에도 도움이 되고 유틸리티업에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여기서 통신망에도 도움되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망에서도 지금 개인적으로 뭐 5G건 LTE 됐건 랜드 선을 케이블 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면 훨씬 적은 비용에 빨리 인터넷에 접근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많은 산업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주 개발에 관련된 것들이 얘기하는데요. 다만 이것들이 캐시우드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지만 워낙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특정 주식이 포함됐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내리락으로 접근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 낭패 볼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진짜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라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은 41개가 이번에 포함됐는데 언제라도 들고 나고가 맨날 자유롭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도 보여드리지만 3D 관련된 거로 ETF로 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고요. 대부분 이제 방위 산업이 꽤 많이 들어가지만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수많은 3D라든가 수많은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그만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됐다는 것이 키워드라는 거. 그래서 이거 오늘 당장 사면 크게 오를까요? 질문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돈나무 언니가 일론 머스크의 굉장한 팬인데 이번에 이 ETF 안에 테슬라가 포함되지 않아서 실망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당연히 이제 우주 항공하면 네. 선도하는 뭐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는 지금 테슬라도 함께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주 관련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을 보시면 안 되는 거가 되겠고요.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해서 애널리스트 의견, 자체적 애널리스트 의견을 갖고 전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ETF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3월도 이틀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3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방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다우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미래 가치, 미래에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질까 하고 이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4월은 어떨까 또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4월 증시 전망은 기존에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3월 중순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4월은 어찌됐건 상승 확률로 보면 65.6%입니다. 그리고 상승률 자체가 1.37%였기 때문에 12달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요. 최근에는 다르다고 지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이게 1950년대 이후 그리고 최근에 20년, 최근에 10년 그리고 선거 이후만 있었던 그때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한결같이 4월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7월, 4월 정도가 상대적인 강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만 보면은요 상승률이 역시 2위가 되겠고요. 최근 20년만 보면 상승률이 1월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과거의 통계일 뿐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이런 통계를 갖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4월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일단 전망해 볼 만하다라고 일단 이해하면 좀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동안 4월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게 강했던 이유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네, 이것도 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4월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역시 1분기 어닝 시즌이 발표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이 급상향되고 있다는 것도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1분기 이익이 19.5%가 증가할 거라고 잭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팩트셋 기준을 보면 지금 이게 2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익에 대한 소위 가이던스, 어닝 가이던스나 그리고 그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발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역대 최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아마 발표되는 이익은 아마 이 지금 예측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는 22%, 23%가 아니라 거의 20% 후반대까지 가능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가 아닌가 싶네요. 네. 이제 곧 4월이 되는데요. 1분기에 어떤 성적들을 거뒀는지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해보게 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월가의 분석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